사람이 따르고 돈을 부르는 부의 시크릿.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시바무라 에미코 지음. 시바무라 에미코는 사이토 히토리의 첫 번째 제자이자 긴자 마루칸 시바무라 그룹의 대표이다.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 때 도쿄의 지압 전문학교에서 사이토 히토리를 만났다. 그리고 몇 년 뒤 사이토 히토리의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고방식에 공감하며 첫 번째 제자로서 긴자 마루칸 지점을 열었다. 그 뒤 도쿄, 오사카 등 13개 지역을 총괄했다. 사이토 히토리가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위가 되었을 때 전국 86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그릇이 있다. 프롤로그. 일본 최고의 부자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 저에게는 30년 가까이 스승으로 모셔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긴자 마루칸의 창립자로 1993년부터 12년 연속 전국 고액 납세자 순위 10위 이내에 등재된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 히토리 씨를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극히 평범한 장사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 사장이라고 하면 꽤 나이 든 사람을 상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히토리 씨는 정말 젊고 좋은 남자입니다. 특히 저는 히토리 씨의 맑고 예쁜 눈동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이전에 제국 호텔에서 마루칸 파티가 열렸을 때 히토리 씨가 셔츠 차림으로 호텔 복도를 걷고 있는 걸 보고 어느 외국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 사람 배우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멋진 히토리 씨가 어느 날 누구라도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성공하는 건 무리야.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이 세상에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지. 그럼 매력이란 건 뭐냐?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과 비슷한 거야. 지구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건 다르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는 거야. 이 우주에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이 떠 있었어. 그중 흡인력이 높은 것도 있어서 그 주변의 것들이 달라붙었고 전보다 좀 더 흡인력이 높아졌어. 거기서 또 붙고 붙어서 지구가 생겨났지. 하지만 흡인력이 없어지면 지구는 다시 흩어져 버릴 거야. 매력도 이와 같은 거야. 지구에는 인력이, 사람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고 매력적인 일을 하면 플러스가 되지.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액수가 줄어들어. 이 우주 저금은 뜻밖의 금리가 붙곤 해.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늘 웃고 있는 사람은 플러스 300만 점이야. 거기에 금리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 사람도 있지.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손님이 있을 때만 웃는다는 건 돈을 받지 않으면 웃지 않는다는 거니까. 공짜로는 웃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매력이 없어. 마이너스 100만 점이야. 늘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과 돈을 받을 때만 웃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금리는 돈을 맡길 때보다 빌릴 때가 더 높아. 그래서 우주 저금을 마이너스로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 현실에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이어지는 거야? 하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필시 매력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우주 저금으로 돈을 빌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돈을 빌리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것보다 매력을 저금하는 것, 우주 저금액을 늘려가는 것, 이것만 하고 있다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변두리에 있는 술집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가게 돼 있거든. 채소 가게든 뭐든 그래. 모든 것은 매력이 있는 곳에 모이기 마련이야. 매력 없이는 사람을 모을 수 없고 장사를 잘할 수 없어. 그런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만 점이라고.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이 책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책에서는 히토리 씨로부터 배운 운을 끌어당기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 히토리 씨의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토리 씨의 말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히토리 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100%는 없어. 거의 세뇌되고 있지 않는 한. 자유롭다면 그렇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히토리 씨의 생각에 공감하고 공명하고 즐기면서 우주 저금을 늘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히토리 씨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의외로 재미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책을 쓸 기회를 준 PHP 연구소의 우바 야스히로 씨. 누구보다 이 책을 선택해 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미숙한 저이지만 히토리 씨의 이야기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썼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하며 시바무라 에미코. 1. 가진 것 없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운의 법칙. 불황의 시대. 상품보다 중요한 가치. 불황이라느니 거품 경제 붕괴 후 주가가 최저로 떨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 모두 침울해 있을 때의 일이다. 히토리 씨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야. 디자인의 시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차를 살 때 그 차의 겉모양을 보고서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를 결정하잖아. 디자인의 시대란 그런 거야. 옛날에는 차 내부를 살펴보지 않았다가는 속거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낭패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품질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잖아. 하지만 디자인의 시대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 몇 기통이 아니면 차가 멈춰버린다거나 내부를 살펴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 요즘 차들은 웬만한 것이면 싱싱 잘 달리고 별탈 없이 움직여. 말하자면 일일이 속을 살피지 않아도 어떻게 되어버리는 시대는 아닌 거야. 옷도 그래. 한번 세탁하면 너덜너덜해져서 입을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품질은 일단 안심한 상태에서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야. 나는 이것이 디자인의 시대라고 봐. 요즘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진자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 시소를 떠올려봐.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 세상에는 전부 가라앉아 버리는 일 같은 건 없지. 무슨 말이냐 하면 물건의 가치가 하락하면 인간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이야. 물론 인간의 가치가 전부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야. 매력 있는 사람이 부각되는 거야. 요즘 나는 신상품을 아주 많이 만들고 있어. 이게 내 일이니까 열심히 만드는 거야. 하지만 물건에만 의지하면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지금 모두들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마루칸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핸드폰이 있잖아. 이게 원래는 전화지만 그 기능뿐만 아니라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 매력이라는 건 이처럼 기능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 자기의 매력을 향상하지 못하면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203 고지 전투라고 있었어. 즉 러일 전쟁 때 최고의 격전지를 말한다. 그 203 고지를 가는데 총도 없이 맨손이라면 온몸이 벌집이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앞으로 스스로 능력을 높이지 않은 채 일만 한다면 모두 그렇게 되고 말아. 물론 좋은 상품도 만들어야겠지. 하지만 상품에만 의지해선 안 돼. 그걸 파는 사람의 매력이 더해져야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해. 상품에만 의지했다가는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일 거야.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파는데 굳이 당신이 파는 곳에 가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 매력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상대가 기뻐할 만한 일, 상대가 마음의 빛을 밝히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흠을 들춰내려고만 해선 안 돼. 뭔가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야. 또 매상의 문제도 아니야. 다만 앞으로는 인간적인 매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다지 초조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가 매력적인 인간이어서가 아니다. 자신이 매력적인 인간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 스스로 희망적인 관측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히토리 씨의 이야기를 듣고서 초조함을 느끼지 않았던 건 지금까지 그에게서 배운 것들을 응용하고 강화했기 때문이다. 히토리 씨에게 나는 주로 이런 말을 들었다.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라. 행복해져라.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라. 그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준 이유는 우리가 원래 장사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 알게 된 그야말로 친구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친구가 곤란하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히토리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부족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다.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이렇게 말이다. 그리고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는 연장선상에서 장사꾼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이야기를 들려줬고 나는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히토리 씨에게 들어온 얘기와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재미있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히토리 씨의 매력론을 소개하기로 한다.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을 내치는 말. 히토리 씨는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죠? 이 물음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무엇에 매력을 느끼느냐는 사람들 제각각 다 다를 거야. 예를 들어 너무나 평범한 남자가 있다고 해. 그냥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남자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그 사람 게이오 대학에서 최고였대. 게다가 그 사람 아버지가 오사카 시장이래. 외동아들의 돈도 많대. 하는 등의 말까지 들으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돼. 요컨대 좋은 말을 더해 나가면 매력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될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매력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 매력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지금 자신이 내뱉는 말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 않느냐 하는 문제지. 매력이 없는 사람은 말이지. 찬찬히 보면 반드시 매력이 없는 말을 하고 다녀. 아, 불경기네요. 한 번 정도 말했다면 괜찮아. 하지만 불경기라는 말이 입에 붙었거나 정치를 잘못해서 아유, 관료가 부패해서 라는 식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 매력이 없어. 아무리 불황이라지만 아무것도 안 살 수는 없을 거야. 확실히 잘 되는 가게도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열심히만 하면 못하리라는 법이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매력적이야. 이처럼 매력적인 말을 하면 매력을 저금할 수 있어. 이 우주에는 우주 저금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저금액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매력이 되니까 플러스 100점이야.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렇고 이런 대학을 나왔다고 말하면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면 마이너스 100만 점이 돼. 그러면 저금은커녕 빚이 되고 말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게. 반대로 자기 학력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리낌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준다면 플러스 100만 점이야.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 우주 저금이라는 건 말이지. 엄청난 금리가 쌓이는 거야. 나는 자주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방법을 얘기하자면 우주 저금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적인 발언을 하고 우주 저금을 저축해.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매력 없는 말만 해서 우주 저금이 마이너스 뿐이야. 아유, 우리 가게는 큰 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었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투덜거리는 사람은 매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야. 골목 안쪽 구석이라도 가게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곳도 찾아주는 손님이 분명 있을 거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은 다들 차가 있으니까 우리 가게에 매력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손님이 찾아와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매력적이야. 그런 가운데 우주 저금도 차곡차곡 계속해서 불어가게 돼. 장소가 나쁘다느니 뭐가 나쁘다느니 해도
깊은 산 중에 피어 있는 벚꽃이 매력적이라면 사람들은 산을 찾아오게 돼 있어. 멀리 떨어진 하와이도 비행기 타고들 다 가잖아. 장소 탓만 해서는 안 돼. 자기의 매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야지. 산중에 핀 벚꽃도 보러 가는데 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겠어?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도 아주 잘 되는 가게와 잘 안 되는 가게가 있잖아. 그럴 때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말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매력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렇다면 매력이란 뭐냐? 간단해. 매력적인 말을 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지금 한 행동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봐. 매력이 없다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말이지.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고객이 모일 리가 없잖아? 끌어당기는 뭔가가 없다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상대의 뭔가에 이끌려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이 매력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해나가야 하는 거야. 남이 좋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며 하고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지혜를 내놓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전혀 매력이 없다고 봐. 그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지 어떤지 생각해봐. 이해할 수 있겠지? 매력 없잖아. 학교에서도 그랬을 거야. 후배가 들어왔을 때 선배의 입장에서 잘 이끌어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선배라면서 거들먹거리기만 하던 사람은 꼴보기 싫은 녀석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매력적인 인간은 매력을 저금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방법론이나 테크닉의 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매력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춤을 잘 춘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좀 더 자신의 매력을 키워가야 해. 매력적인 말을 하면 자신도 기분 좋고 상대도 기분 좋지 않겠어? 아유, 나는 얼굴이 커서 안 돼. 다리도 짧고. 이렇게 자신의 매력을 키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력이랑 얼굴 큰 거나 다리 짧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험프리 보가트 같은 사람 다리는 짧고 얼굴은 엄청 커. 그런데도 굉장한 매력이 있잖아. 확신하건대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 같은 거 절대 생기지 않아. 듣는 사람 마음도 가벼워지고 환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나는 상체가 길어서 앉아있으면 꽤 멋져 보인답니다. 스스로를 매력적인 인간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아휴, 나는 병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병이 있더라도 아직 살아있잖아. 병이 아니더라도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병이 있더라도 살아있는 이상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봐. 나는 배우고 배운 것을 남에게 다시 가르쳐주면서 웃는 얼굴로 밝게 살아갈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듣는 사람은 매력적이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권유를 받을 때가 있을 거야. 이 책 읽어봐. 그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됐어. 난 잘 몰라서. 안 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당신이 잘 모르니까 상대가 추천해 주는 거잖아. 다 잘 아는 사람에게 책을 읽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봐. 머리는 좋지 않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잘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멋지잖아. 사회에 나와서 출세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또한 남의 친절을 무시하는 말을 해서도 안 돼. 저 이거 읽어봤는데 재미없던데요? 일단 호의를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잘난 척해서는 안 돼. 좀 더 매력적인 말을 해야지. 지나가다가 대충 읽어봤는데 그저 그렇더군요. 이게 아니라 그거 읽어보니 굉장히 공부가 되던데요? 몰랐던 걸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것이 진짜 매력적인 거야. 개성과 배려, 그리고 사랑.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는 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자신의 개성을 죽이면 매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틀렸음을 지적해주는 이야기이다.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하면 매력이 좌우하는 시대야. 인간적인 매력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라는 거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올바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항상 옳은 말만 해야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도덕가나 종교인이 되어 있을 거야. 인간이란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쯤 예쁜 여자의 엉덩이를 훔쳐보기도 해. 나는 그게 건강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아. 매력이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인간이 매력 있는 인간이라 생각해. 나 오늘 예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훔쳐봤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가면을 쓰고 짐짓 성실한 채 말을 해도 그게 탈로 났을 때는 순식간에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거짓말은 설사 발각되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달되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어느새 느끼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매력은 없게 돼. 그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전면에 드러내놓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거야. 좋은 예로 후지와라 노리카라는 배우가 있잖아. 후지와라 노리카는 1971년생이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자 배우다.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형을 한 다음 후지와라 모나카입니다 라고 아무리 우겨도 모나카라면 이미 소용이 없어. 후지하라 노리카는 한 사람뿐이니까. 후지하라 노리카는 후지하라 노리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마사키 아유미를 완벽하게 흉내내며 아지입니다, 사바입니다 라고 말해도 안 돼. 아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후지와라 노리카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후지와라 노리카 단 한 사람뿐이야. 하마사키 아유미의 매력은 하마사키 아유미만이 낼 수 있어. 요컨대 개성이야. 모두 제각각 개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의 개성에 좋고 나쁨은 없어. 제각각 다를 뿐이야. 개성을 표출해 나가야 해. 그렇게 해야 승부할 수 있는 게 21세기야. 우리는 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 물론 자유롭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좋다는 건 아니야. 그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자유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이니까. 단, 개성을 표출하며 말할 때 쓸모없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조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좋아. 우선 남을 탓해선 안 되지. 왜 탓하지 않느냐 하면 나 자신이 훌륭한 인간이 아니니까,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인간이 한마디를 하면
10배로 되돌아오니까. 매력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하지만 자기는 뒤에서 놀고서 남을 책망하거나 한다면 그건 안 돼. 나는 밤에 술집에는 가진 않지만 예를 들어 당신들이 클럽 같은 데 술을 마시러 갔다고 쳐. 그래서 부하 직원이 그곳의 여종업원과 친해졌다고 해도 잘 됐네 라고 말하기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부하 직원이 자신의 업무는 있고 노는 데 빠져 있거나 어느 한계를 넘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본인 역시 여종업원과 가끔 어울리기도 하니까 자네 좀 심한 거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있다면 뭐랄까? 배려? 그래, 배려야. 동병상련을 느끼는 사람의 배려. 이런 느낌이 말에서 느껴지도록 하는 게 좋아. 만약 이러한 기준을 하나 갖고 있으면 아내가 옷이나 가방을 샀을 때도 그건 자신이 예쁜 여성을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옷장 속에서 아내의 새 옷을 발견했을 때도 배려가 담긴 말을 할 수 있겠지. 잘 샀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이렇게 말이야. 결국 뭐냐 하면 사랑이야. 매력이란 사랑인 거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지. 상대를 배려하면 대개의 경우 매력은 발산되게 돼 있어. 생각의 힘.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매력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럴 때는 나는 두뇌 노동자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히토리 씨는 말한다. 나는 마루칸 사람들을 장사꾼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걸 전제로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해. 장사꾼이란 뭐냐 하면 두뇌 노동자야. 마루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프로 두뇌 노동자들이 모인 집단이야. 물론 마루칸이 아닌 곳에서 일하는 프로 두뇌 노동자도 있어. 이야기가 다소 벗어나겠지만 씨름꾼은 보통 사람보다 강하잖아? 하지만 씨름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에서 가장 작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순 없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프로 두뇌 노동자들끼리 경쟁해야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학력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바보처럼 보이게 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두뇌 노동자란 자신이 무엇을 했을 때 상대로부터 어떻게 여겨질 것인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따라서 자기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과시하는 건 좋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과시한다면 꼴보기 싫은 인간 또는 바보 같은 놈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 그런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보야. 프로들의 세계라면 절대 통용되지 않을 일이지. 프로 두뇌 노동자의 세계란 전쟁터와 같아. 예를 들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해. 그러면 아마 서로 상대편 대장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알게 되면 아, 그 녀석이로군 하며 고개를 끄덕일 거야. 서로의 전적을 알고 있어서 상대편이 어떤 공격 방법을 취할지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렇게 상대편을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오늘 밤 야간 공습을 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전술이 나올 수 있겠지. 녀석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허리를 공격하자. 그런데 상대편 역시 이쪽을 줄곧 지켜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야. 밤에 공격을 감행하려면 야식도 먹어두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면 분명히 평소보다 밥을 많이 지을 테니까 연기가 더 많이 날 거야. 상대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줄곧 보고 있다가 오늘 밤에 공격해 올지 아닐지를 판단하겠지.
하지만 좀 더 머리가 좋은 대장이라면 다르게 생각하겠지. 저놈이 나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지금 시간에 밥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습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내가 미리 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서 분명히 다른 작전을 취할 거야. 요컨대 어느 쪽이 더 머리가 좋으냐의 문제야. 프로 두뇌 노동자들의 세계란 그런 곳이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또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과시하면 한마디로 족하지. 저놈은 바보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 두뇌 노동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자신이 두뇌 노동자라는 점을 자각해야 돼. 부하 직원에게는 친절하게, 신입사원에게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야지.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또한 두뇌 노동자는 대화를 나눌 때도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이지. 힘든 일을 화내면서 해봐야 다음에는 더 하기 싫어질 뿐이거든. 두뇌 노동이란 그런 거야.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두뇌 노동자가 아니야. 난 이해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짓은 그만둬야 해. 이해력이 없는 사람 같은 건 없어. 그건 항상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에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지. 둔감한 사람은 그럼 머리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 성격이 나쁜 거야. 뇌세포의 수는 누구나 똑같아. 제가 좀 둔해서요. 그건 둔감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또는 나라면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두뇌 노동자는 눈앞에서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차분하게 듣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두뇌 노동자는 과시하지 않아.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게 남에게 호감을 얻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도 하지 않아. 그 편이 누가 보더라도 멋지게 보이거든? 그런 일은 당연한 일일 뿐이지. 두뇌 노동이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웃는 얼굴로 있으면 호감을 얻고 화만 내면 기피 당하는 거야. 그것뿐이야. 만약 화를 내면서라도 가르쳐야 할 때는 머리를 써.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다음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야. 괜찮아. 우리는 두뇌 노동자잖아. 두뇌 노동자는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 발 정도 앞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장사를 해나가야 해. 장사도 수행의 한 방법이란 말이지. 계속 배우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 배워서 자기 영혼의 레벨을 향상시키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상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럴 수 있다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애정을 쏟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이 두 가지를 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더욱 성장시키고 죽어서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천수야.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놀이, 그런 게임을 계속하는 거야. 소풍.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놀러와 있는 거야. 일을 하면서 소풍을 다니는 거라고. 어때? 즐겁지 않아? 먼저 어떤 경우라도 밝게 생각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두뇌는 그것이 일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느낄 거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 에너지가 모여서 생긴 거야. 수행이 끝나면 다 없어지고 말지. 하지만 영혼만은 남아. 이런 이야기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리하게 믿어달라고 하고 싶진 않아. 일일이 그런 걸 믿게 할 필요도 강요할 생각도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두뇌 노동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웃는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하자.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거야. 사랑이 담긴 얼굴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거야.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있는데 그런 그에게 이디오피아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치 않아. 우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그런 다음 이디오피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이디오피아엔 이디오피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장소는 지금 여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얼굴로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해.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극복해내야 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익이 생기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야. 두뇌 노동자, 장사꾼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어. 두뇌 노동자의 두뇌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런 점을 의식하면서 모두 영혼의 활동 무대를 높여갔으면 해.